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하나 잘한 거.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당선이 되고 5월 10일 취임을 했죠. 5월 31일입니다. 아이고, 갓브레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3월 10일 날 당선됐으니까 4, 5, 네. 딱 이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평점입니다. 점수예요. 딱 하나 잘한 거다. 그게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자 CNN과의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대북 유화책이 끝났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틀림없이 좌파에서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그때도 이미 우리 댓글에 그러면 북한을 공격하자는 겁니까? 침공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나왔죠. 틀림없이 전쟁이냐 평화냐 그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전쟁할 거냐? 전쟁이냐 평화냐 그 프레임을 좌파들이 들고 나올 것이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어제 말이죠. 여러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고 아시죠?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했고, 북한에서 이 사람은 절대 통일부 장관으로 그대로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북한 김정일, 김정은 대를 이어서 그 대변인 역할을 해온 대표적 좌파. 그 중에 하나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그러다가 임기 중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러면 묻고 싶은 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면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됐느냐? 응?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완전히 김정은이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참, 정말 세상 좋아진 거예요.
응? 정말 옛날 같으면 이런 자는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건 무기징역을 때려야 돼. 자, 김대중 대통령 5년 어떻게 했죠? 햇볕정책? 그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죠?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잖아요. 북한 주민 300만 명, 최대 900만 명이 기아로 아사할 때 김정일이가 핵실험한 그 돈 누가 보낸 거죠? 핵개발의 종잣돈 그거 누가 보낸 거죠? 정말 노무현 정권 때 핵실험 그 돈 누가 보낸 거죠? 아니 북한 핵 문제를 대북 압박 정책으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대화 정책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대북 굴욕적인 유화 정책 했는데 지금 북한이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핵실험하고 있잖아. 이게 해결이 된 거야? 응?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15년 동안 뭐라고 그랬어?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너희들이 조상으로 모시는 김대중이가 한 소리잖아. 나는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대변인 했다. 그 누가 한 얘기야? 노무현이가 한 얘기야. 그래가지고 핵을 폐기했나? 북한의 핵 개발은 안보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 그 누가 한 얘기야? 그 노무현이가 하는 거 아니야? 당신 통일부 장관 시켜준 노무현이가 한 이야기잖아. 그래야 핵 폐기가 됐어?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 문재인이가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폐기 의지는 확고하다. 내가 확인했다. 뭐라고 누가 한 얘기야? 문재인이가 한 얘기잖아. 응? 15년 동안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핵을 다 개발하니까 북한이 핵 폐기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핵 폐기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내가 확인했다라고 이 한마디로 사기 정권.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어? 박지원이가 북한이 핵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인간이 누구야? 박지원이잖아. 응? 그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없다. 한마디로 이게 뭐야? 북한 문제로 완전히 이 문제의식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가지고 그걸로 집권하고 그걸로 정권 유지해온 이건 완전히 사기 정권이야. 응? 대한민국의 이 좌파 정권은 김대중이가 이걸로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 김대중이가. 그리고 뭐야? 노무현. 이걸로 정권 유지하고 문재인 이걸로 정권 유지해서 대한민국 국민 절반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대통령 당선될 때 41%, 42% 지지율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성공한 그 문재인의 비결이 뭐야? 김정은 장사 아니야? 김정은 장사. 김정은 장사. 반일 장사. 공정 장사. 이거 했던 인간이 누구야?
근데 뭐 이러다가는 전쟁 난다? 전쟁 해보자고. 전쟁 해보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들 소위 말하는 김정은 장사꾼들, 평화 장사꾼들 때문에 얼마나 사기를 당하고 북한에 얼마나 퍼덕 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이 매국노, 이 역적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청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소위 말하는 역적의 역적들. 여적죄로 말이야. 다 전부 다 감옥 보내야 돼. 어따 대고 무슨 압박으로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러다가 윤석열 정권 때 전쟁이 일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평화 공세, 이른바 평화 프레임에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신 존경한다. 노무현 정신 존경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나는 정말 5월 23일이죠. 한 일주일 전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유화 정책은 이제 끝났다. 나는 정말 이게 무슨 잠꼬대하는 줄, 잠꼬대. 저는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 이념을 믿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의 가면을 쓴, 그것도 가면을 뭐 다 쓴 게 아니라 한 절반만 쓴 나는 좌파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자들의 평화 공세에 휘둘려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정선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건 뻔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로 불행의 터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우파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 대한민국의 우파를 간단히 보고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먹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큰 오산이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불행의 터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바로 이 정세현이, 네? 박지원이,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의 친북과 종북의 완벽한 앞잡이 역할을 했던 문정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 5월 달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지금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문정인이가. 지금 거기에서 이종석이 아직도 거기서 밥 먹고 있어. 이건 정권 교체를 안 한 거야. 이게 무슨 정권 교체야. 박지원 지금 완전히 살아가지고 지금 SNS 페이스북질하고 있지. 윤석열 대통령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뭐 호남에도 뭐 앞으로 배려해달라 어쩌니 떠들고 있지. 정세현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강성 우파 보수 원칙주의자라면 정세현이가 떠들 수 있을까?
정신 차려야 돼. 윤석열 정권이 이자들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과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종북행위를 했는지, 이적행위를 했는지 그 뿌리를 찾아내야 돼. 네? 그렇지 않고 뭐 못 본 척하고 회피하고 협치라는 그 잘난 이름으로 처벌하지 않고 이 묻어버리면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윤석열 정권의 시대적 사명이 뭐냐 이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정말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시대정신이 뭐냐 이게. 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른바 좌파 종북 이적 정권, 그 이적의 15년을 마감하라는 거야. 마감. 그렇다면 뭐야? 박지원이, 네? 문정인이, 정세현이, 이종석이 3대 좌파 정권에서 붙어먹은 이른바 북한 스피커들, 대변인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감옥에 보내겠다는 각오로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윤석열 정권이 뿌리를 캐야 될 거 아니야. 그 뿌리를 캐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 개통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보내셨군요. 그거 간단한 거야. 윤석열 정권은 딱 하나만 하고 가면 돼. 그야말로 그 엄청났던 특수통 검사의 그 매 같은 눈으로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냈을 때의 그 결기와 그 의지, 그 근성으로 이자들을 감옥에 보내야 돼. 네? 그러다 보면 문재인으로 가는 길이 보여. 전쟁 불사? 이 위협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간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왔느냐?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공일변도로 간 거야. 개성공단 철폐했죠. 그 다음에 박왕자 여사, 그거 소위 말하는 관광, 그 뭡니까? 금강산 관광 가셨던 박왕자 여사 그 피살 사건. 금강산 관광 중단.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5.23 조치 그대로 유지해. 개성공단 그대로 폐기하고 그냥 철수해버린 거야. 이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인 거야. 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이 도발하고 다시 대화하고 그리고 보상해주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계승해야 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무선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슈퍼챗이 좀 뜨네요. 자,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전면적으로 계승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정치적 기반이 하나씩 이제 자리를 잡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인 거야.
이게 대한민국 국민 중에 15% 내지 20%예요. 이걸 잡으면 끝나는 거야. 네? 이걸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맘때 지지율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80% 되는가? 80%. 지금 54%야.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건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자, 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80%였는데 75%에서 80%인데 왜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50% 초반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거야. 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명심해야 돼.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이름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걸로 끝장인 거야. 제길현님, 윤칼세 정통보수.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5월 달에 시행착오를 이제 여기에서 끝내야 돼. 무슨 근거로 당정청을 떼거리로 KTX 특별 열차편을 편성해가지고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그 엄청난 이른바 왜곡과 조작과 미화 역사적 사실 왜곡 조작 여기에 편을 들어주냐 이거야. 무슨 근거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이른바 5.18 세력의 5.18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5.18 유공자의 그 존재 이유와 그 의문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동의해요? 동의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 시민이다? 이걸 대통령이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국립현충원,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 5.18 당시에 그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의 그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오늘 첫 번째 방송의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하나 잘한 것, 이 제목이 지금 뭐냐? 이게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예요. 문재인 정권 때 사라졌던 북한군은 적이라는 개념을 5월 11일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 대한민국 국군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 잘한 거예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당연하지.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했다는 거지. 정말 눈물 나. 이게 뭐냐? 문재인이 집권해가지고 2018년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북한군은 주적이다.
북한은 주적이다고 표현한 게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명박 정권 때에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명기를 한 거야. 이걸 문재인이가 빼놓은 거지. 근데 마침내 5월 11일 대한민국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했다는 거야. 정말 이건 통쾌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 잘한 거야.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지. 어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가지고 국방부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 점퍼를 선물로 준비하니까 그 뚱뚱한데 잘 맞네 이런 농담이나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이런 농담할 때야?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농담할 때냐고. 응?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김정은이가 핵실험하면 어떨 거야? 어쩔 건데? 지금 이렇게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점퍼 준비했다고 그러죠. 야, 내가 뭐 몸이 커가지고 이거 뭐 용산에 가서 사고 하는데 이거 이거 잘 맞네. 이런 농담하고 올 때가 아니야. 자, 두 번째입니다. 소통령 한동훈 오만 떨기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말이죠. 어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법무장관실에 옮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오히려 감시를 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아니 역공을 취하더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 지금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을 한동훈이가 가져가면 그 소위 말할 인사검증단이라는 데에는 검찰, 경찰, 세무서, 국세청, 뭐 조달청, 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다 와가지고 이른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의 압축판이 돼. 압축판.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감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궤변이 아니 무슨 감시를 받아?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데에 민정수석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주목을 더 받게 되는 거지. 이 민정수석실을 옮겨서 과거 민정수석실보다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무슨 정보기관, 뭐 국세청, 모든 권력기관을 다 모아놓고서 감시를 받는다는 거야. 오히려 지금 법무부에 있는 인사검증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갖는 거 아니야. 자, 법무부 장관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 다음에 검찰 인사.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데도 이미
검찰 인사를 다 했잖아.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이가. 48살 먹은 한동훈이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에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나이가 36살이에요. 그때 중앙정보부보다도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자리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야. 거기다가 한국형 FBI. 한국형 FBI. 그 다음에 상설특검. 무소불이야, 무소불이. 그 엄청난 권력을 48살 먹은 한동훈이 손에 쥐어준다? 근데 한동훈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감시를 받잖아요. 네? 누가 감시를 해? 누가 감시를 한다는 이야기야? 이 양반 정말 억장이 무너지게 하더라고? 지금 오히려 감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용을 갖춰놓고서, 자, 이거 뭐 감시 받는데 월권 없습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이 왜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느냐? 왜 제왕적 권력을 한다고 하느냐? 그건 뭐냐?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건 제왕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가 될 수가 없고 제왕적 총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야. 공무원 인사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뭐냐? 한동훈이가 공무원 인사권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른바 정권의 빅3라고 하는 거. 국무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게 소위 말하는 빅3잖아요. 이 빅3는 인사권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한동훈이가 갖고 있는 거, 한동훈이가. 그러면 뭐야?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이야, 직속. 의도가 뻔한 거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정권 초반부터 한동훈이 자기 측근시키면은 언론에서 그 다음에 야당에서 난리 필 거 뻔히 알면서 한동훈 시킨 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뻔히 저항할 걸 알면서도 시킨 이유가 뭐냐? 한동훈이 통해 가지고 정권 유지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뻔하지. 한동훈 독주지. 한동훈 독주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 어제 뭐라 그러냐? 인사검증 업무의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비서관, 기관 비서관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질문한 것만 봐도 민주화 된 거 아니냐? 한동훈 이야기가 질문을 기자들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네? 조국이든 박범계든 추미애든 법무장관이 출퇴근하면서 기자들하고 왜 질문을 안 했어? 다 물어봤지. 핵심이 뭐냐? 왜 법무장관이 대한민국 주요 공직자들의 인사권을 한동훈이가 쥐게 만들었느냐? 핵심이 지금 이거지. 무슨 내밀했던 비밀 업무가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거야. 이게 앞으로 한동훈이가 이게 엄청나게 이게 사고 치겠다만. 응? 자, 이게 뭐냐?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딱 권력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한 게 다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의 트로이카 체제야.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이건 정말 정치부 기자 40년 경력에 기반한 이건 상상이야. 합리적 의심이에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소위 말하는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그 저항, 항명이 뭐냐? 바로 권성동이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하니까 이걸 문제 삼은 거. 이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명확하게 설명이 돼. 이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체제, 트로이카 체제가 있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과 인사는 여기서 결정이 돼. 그 다음에 여의도 포청천은 권성동이야. 그리고 이른바 한덕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국정원장 김수현, 요 세 사람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야. 개인적인 스킨십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 이 사람들을 갖다 놨느냐?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트로이카 체제가 그야말로 마음대로 정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색을 갖춰놓은 권한이 없는 용병이라는 거지. 딱 해답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5월달이 딱 지나면서.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트로이카 체제. 그 다음에 권성동, 여의도. 요새 권성동이가 사실 이준석이가 이미 감 잡았어. 그래서 권성동이하고 이준석이하고 같은 자리에 서지 않아요. 이준석이가 빠져. 그럼 권성동이가 마치 국민의힘 대표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른바 한동훈의 독주 체제가 명실공히 이제 확립이 된 거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인사검증단 구성에 관한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이제 방망이를 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쪽으로 모든 대한민국 권력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네. 허허, 예.